안녕하세요. 예, 조정 아침 방송에서 시가총액 점프업이 가능한 종목들을 올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시점보다 시가총액이 최소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수가 약 9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단순하게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현재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의 수가 업종 불문하고 100개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이런저런 조건들을 좀 집어넣어서 종목들을 추렸더니 한 65개 정도 나왔고,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조건들을 좀 대비를 시켜서 좀 더 압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개 정도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부터 20개 정도 종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점프업 가능한 종목, 최소한 2배 이상, 현재 시점에서 최소 2배 이상의 가능한 종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1차적으로 필터링을 거쳤더니 한 65개 정도 나왔고요. 반도체에서 22개 종목, 2차 전지에서 18개, 그리고 이제 IT 부품, IT 하드웨어. 사실 반도체나 같은 거죠. IT 하드웨어에서 10개, 그리고 에너지에서 8개,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5개, 로봇에서 2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로봇주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쉬어온 상태에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숫자로 증명된 회사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종목들을 20개를 압축했는데, 일단 조건들을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2026년 들어서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제외했고요. 그리고 2025년 4월, 우리 1년 전에 4월 9일 날 저점을 기록한 후에 시장에 강한 상승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이미 대세 상승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2025년 4월 이후 2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제외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최소 시가총액 3천억 이상 이하 종목을 제외했고요. 그리고 하루 거래대금이 50억 이하, 절대 거래가 작기 때문에 매매가 용이하지 않은 종목들을 일단 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1월 이후부터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합산했을 때 순매수 상태, 순매도가 있는 종목들은 제외했고요. 그리고 2025년 결산 실적 기준으로 현재 주가 대비해서 PSR은 현재 매출이 시가총액이 매출 대비해서 몇 배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 PSR 5배 이상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급격하게 강한 리레이팅이 나타나고 슈팅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을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조건들을 제외했더니 65개 종목 중에서 20개 종목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 65개 종목은 여기 있는 종목이죠. 이 65개에서 20개로 압축됐는데, 압축된 상을 보면 반도체가 22개에서 7개로, 그리고 2차 전지가 18개에서 6개로, 그리고 대형 IT 하드웨어가 10개에서 3종목으로,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5개인가요? 네, 디스플레이가 5개에서 3개로, 그리고 에너지가 8개였는데요. 에너지 종목이 8개였는데 1개. 그러니까 상승폭이 크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봇은 1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면, 현재 슈팅 구간, 본격적인 시세가 강화되는 슈팅 구간에 임박한 종목, 슈팅 직전에 있는 종목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신흥 SEC, 코미코, GST, 미코, BH. 코미코는 미코의 자회사고 예전부터 방송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다. 근데 그때 당시 코미코가 6만 원대였는데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BH가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세가 강화되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슈팅 전에 있는 종목이죠. 슈팅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삼성 SDI, 코스모신 소재, 동아기업, 하나마이크론, LG노텍, 덕산네오룩스, PI첨단 소재, 덕산테코피아, LS에코에너지, 파이넴텍, 파트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세가 형성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종목, PNT, 동진세미캠, 해성DS,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섹터별로 한번 보면요. 일단 2차 전지, IT 부품 이렇게 순서를 그냥 다른 순서가 아닙니다. 그냥 섹터별로 구분을 했는데,
삼성 SDI가 올해 2026년 주가 상승률이 90%입니다. 주가 상태는 지금부터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과 국내 기관 합산 순매수가 2조 3천억. 그러니까 시가총액 단위 자체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올해 상승률이 73%.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수 상태인데 아직 절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630억 금액으로요.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올해 들어서 31% 상승됐고요. 시세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관은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산 순매수 금액은 282억. 그리고 P&T 현재 올해 상승률은 43%고요. 시세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기관 559억, 외국인들 433억. 그래서 순매수 금액이 1,000억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기업 절대거래가 좀 작은 종목이죠. 올해 상승률은 38%고요. 기관, 외국인 아직 미약합니다. 기관 38억, 외국인 65억, 그래서 103억. 순매수 상태인 종목들을 정리한 거니까요. 그리고 신흥 SEC가 지금 현재 시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 SDI 협력의 회사고 각형 배터리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 SDI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도 각형 배터리를 지금 현재 진출하고 있잖아요. 신흥 SEC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올해 상승률이 90%입니다. 슈팅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기관은 21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29억, 그래서 합산 150억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BH, 플렉시블 PCB라고 해서 원래 애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승률이 95%고 최근에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이틀 동안 굉장히 좋았죠. 국내 기관에 964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00억 순매도했습니다. 합산해서 859억 순매수했고요. LG노텍은 시가총액에 비하면 순매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파이낸텍 올해 상승률 22%고 규모도 좀 작습니다. 국내 기관은 순매도고 외국인은 순매수 상태. 전체적으로는 순매수. 그리고 에너지 종목 중에서 8개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개 남은 게 LS 에너지인데요. 올해 67% 상승했고 국내 기관 277억, 외국인 575억, 그래서 합산 852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0개 종목의 수급 현황이고요.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삼성 SDI가 현재 시가총액이 41조입니다. PSR 25년 매출액 기준으로 PSR이 3.1배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4.1배, 4.1배,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가 4.2배, P&T가 1.7배, 그리고 동아기업이 0.7배. 근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동아기업은 목재하는 회사죠. 동아마루라고. 근데 자회사인 동아 일렉트로코리아인가요? 전해질을 하는 자회사 때문에 2차 전지로 편입되어 있는데 이 매출액 부분은 좀 절대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신흥 SEC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형 에너지 케이스 만드는 PSR이 0.9배입니다. 매출이 4천억인데 시가총액 3,500억.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죠. 그다음 BH 시가총액이 1조 580억. 매출이 1조 7천억입니다. PSR이 0.6배고요. LG노텍이 PSR이 0.4배인데 정말 싸게 거래되고 있죠. 아무래도 애플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파이낸텍이 2.1배, LS에코에너지가 1.8배. PSR 기준으로 5배 이상 되는 건 다 제외했더니 나온 종목들입니다. 올해 추정 매출액인데요. 이건 뭐 현재 증권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 26년 추정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삼성 SDI가 올해 15조 6천억 매출, 작년에 13조 2천억이었는데 15조 6천억 예상되고 있고요. 이 예상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시가총액을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삼성 SDI가 현재 시가총액 41조인데 97조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2조 7천억인데 7조 5천억.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1조 9천억이죠. 1조 9천억인데 5조 7천억. 그리고 P&T가 1조 2,700억인데 3조 2천억, 3조 2,500억. 동아기업이 5,900억인데 1조 2,200억. 신흥 SEC가 3,500억인데 8,700억. 그리고 BH가 1조 580억인데 2조 3천억.
LG이노텍이 9조 3천억인데 21조. 그리고 파이nem텍이 5천억인데 2조 4천억대까지. 그리고 LS에코에너지가 1조 7천억인데 4조대, 4조 1천억. 그래서 현재 기대 상승률이 보면 다 1.35배니까 100% 이상 되는 거죠. 다들 100% 이상씩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종목인데요. 덕산 네오록스가 최근에 수급 현황을 보면, 올해 보면 외국인과 국내 기관 합산해서 652억 순매수고요. PI 첨단 소재 200억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덕산테크 피아 423억 순매수. 그리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큽니다. 1070억.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적절한 균형을 찾고 있죠. 1330억 순매수. 그리고 코미코 1398억. 아주 탄탄하게 구축되고 있는데, 코미코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이, 그리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성DS는 국내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현재 순매수 상태고 합산해서 158억이고요. ENF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국내 기관은 아주 좀 미약합니다. 외국인이 288억 순매수했고 310억입니다. 그리고 GST, 지금 최근에 시세가 중요한 가격이 이제 31,000원대 넘어서면서부터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국내 기관은 아직 순매도 상태인데 순매수로 전환될 거고요. 외국인이 강도 높게 현재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코와 미코는, 미코의 자회사가 코미코거든요. 국내 기관 98억, 외국인이 522억. 순매수 금액도 나쁘진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요. 덕산 네록스의 현재 PSR은 4배. 좀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PSR이 3.7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베타 개수가 삼성전자보다 크니까 삼성전자가 3배면 웬만한 종목들 5배 이상 가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덕산 네오록스가 4배고요. 시가총액 1조 3천억인데 올해 예상 26년 매출액, 추정되는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가총액은 3조 4천억. 그리고 PI 첨단 소재 현재 7,500억인데 1조 7,500억 정도. 그리고 덕산테크 피아 5,200억인데 2조 2천억 정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동진세미캠 2조 8천억인데 6조 2천억 정도.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2조 4천억이죠. 2조 4천억인데 6조 1천억대. 그리고 코미코 1조 6천억인데 3조 6천억. 그리고 해성DS 1조 200억인데 2조 5천억. 그리고 ENF테크놀로지 7,800억인데요. 1조 7,800억 정도. 그리고 GST 현재 7,800억인데 1조 8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미코 6,800억인데 1조 7,150억 정도. 일단 추정 실적을 통해서 추론해본 예상 시가총액이고요.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7개 종목, 반도체 7개 종목,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코미코, 해성DS, ENF테크놀로지, GST, 미코 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현재 이 중에서 시세가 형성되기 직전에 있는 종목이 동진세미캠, 해성DS, ENF테크놀로지고 지금부터 좀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은 코미코, GST, 미코. 그리고 시세가 현재 강화되고 있는 종목. 강화되고 난 후에 슈팅으로 연결되겠죠.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그리고 2차전지 종목에서는 삼성 SDI가 시세가 강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수급 굉장히 좋죠.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조만간 슈팅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모 신소재도 시세가 강화되고 있고요. PNT 같은 경우가 조금 늦은 편인데 시세가 형성되기 직전에 놓여 있다. 그리고 동아기업이 강화되고 있고 신흥 SEC 슈팅 구간에 곧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LG이노텍이 좀 강화되고 있고, 아무래도 LG이노텍은 좀 느린 편이죠. 최근에 그래도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예전 아침 방송에 그 삼성전기 시가총액 20조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까지 50조 이상 가능하다 했는데,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50조 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LG이노텍도 연동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BH가 슈팅의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nem텍은 절대 거래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고, 덕산테크 피아
덕산테크피아는 뭐 OLED 쪽도 있지만 2차전지 쪽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대 상승률이 굉장히 크죠. 현재 강화되고 있는 중이고 덕산 네록스도 강화되고 있고 덕산 하이메탈도 있는데요. 하이메탈은 이미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가버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PI 첨단 소재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LS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시세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개 종목 중에서 기대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 그러니까 올해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가장 상승폭이 클 수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종목이 10개인데 파이넴텍, 덕산테크피아, 코스모신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PNT, 미코, 덕산에어룩스, 해성DS, 신흥SEC 이렇게 10개 정도가 좀 더 압축한다면, 그러니까 압축된 20개 종목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 10개.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현재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 삼성 SDI, LG노텍, 이건 워낙 시가총액 규모가 크니까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크진 않습니다.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코미코,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캠, PNT, BH, 덕산네오룩스, 미코인데 삼성 SDI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 모두 강도 높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국내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코미코가 1398억 중에서 1391억이 국내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LG노텍과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이 1070억인데 외국인이 1050억. 그리고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아주 적절하게 균형을 가지면서 수급이 강화되고 있는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PNT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관 814억, 외국인 524억. PNT 국내 기관 559억, 외국인 443억.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밸류에이션적으로 접근했을 때 현재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PSR이 1배 수준에 불과한 종목이죠. LG노텍, BH, 동아기업, 미코, 신흥SEC, ENF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 해성DS, LS 에코에너지. 여기에서 시세가 지금 현재 슈팅에 임박한 종목, BH, 미코, 신흥SEC 이런 거는 변동성이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강화되고 있는 종목과 시세 형성되기 직전에 있는 종목인데, 시세 형성되기 직전에 있는 종목은 시세가 형성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포함되어 있는 20개 종목들은 굉장히 시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PSR 1배 미만에 있는 종목이 5개 있다. LG노텍, BH, 동아기업, 미코, 신흥SEC. 여기에서 신흥SEC랑 미코랑 BH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종목들을 20개 종목을 정리를 해봤더니 최우선되는 종목 5개, 미코, 신흥SEC, 하나마이크론, 해성DS, PNT 요 5종목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기대 상승률도 크고 현재 낮은 저평가된 상태에 있다. 그 다음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종목 파이넨텍, 덕산테크피아, 코스모신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종목이 있고요.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LG노텍, BH, 동아기업, ENF테크놀로지. 그리고 지금 현재 관심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삼성 SDI, 덕산네오룩스, 코미코, GST, 동진세미캠, LS 에코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현재 차트를 좀 비교해서 보면 1번에서 아까 10번에 해당되는 종목들 보면 작년 4월 1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작년 4월 1일부터 코스피 지수가 145% 상승했고 코스닥이 69%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삼성 SDI가 170%, 그 다음에 파이낸텍 150%, LG노텍 148%. 많이 올랐죠, 사실은 1년 동안.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그런데 반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회복하고 있고요. 신흥SEC, BH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신소재, PNT, 동아기업은 아직 움직임이 없었다. 이걸 이제 종목별로 한번 나열해서 보면 이게 작년 4월 1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추이고 삼성 SDI 지수보다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이제 치고 나오고 있죠. 최근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강화되고 있고, 이게 제가 3월 조정장에서 2차전 종목들이 제일 좋아지고 있다라고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신소재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 움직임이 작죠. 그리고 PNT도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신소재, PNT, 동아기업, 사실 동아기업은 절대 거래가 좀 작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2차전지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SEC 굉장히 강도 높게 움직이고 있죠. 삼성 SDI가 강화되면서 신흥 SEC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SDI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오늘 포함은 안 됐는데 상신 EDP가 있죠. 예. 그리고 BH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움직임이 없다가 LG노텍 꾸준하게 가고 있고요. 파이낸텍 작년에 움직였다가 지금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테마성도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열위에 있다가 지금 현재 이제 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에서 20번째 있던 종목들 볼까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동일하고, 덕산 네오록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거래도 없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살아나고 있는 중이고요. 덕산 테크피아 마찬가지죠. 만만한 상황입니다. PI 첨단 소재 마찬가지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거래도 좀 많이 되고 하니까 눈에 띄는데, 얘도 이제 55,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이 55,000, 어제 종가가 55,800원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 하나마이크론도 한 번씩 퉁퉁 움직이고 이제 좀 쉬어가는데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미코는 여전히 아직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다. 해성DS도 이제 조금 아직 좀 제한적이죠. 해성DS 같은 경우. 그러나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깊이 봐야 된다. ENF 테크놀로지 아직 매물 압박을 좀 많이 받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싸게 거래되고 있다.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GST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31,000원대를 굉장히 넘어서기 힘들었었거든요. 여기서 저희 매매폴드에서도 맨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서 자르고 하다가 이제 제대로 자리 잡은 상태. 그리고 미코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미코는 코미코랑 같이 봐야죠. 코미코가 미코의 자회사니까. 근데 지금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조금 촉박하게 종목들을 급하게 좀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종목을 최대한 압축한 겁니다, 이게. 어제 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죠. 상승했는데 어제 또 이란 무슨 수비대인가요? 이란에서 또 유조선에 막 미사일 발사하고 이래가지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트럼프 아저씨 때문 아닐까요? 트럼프 아저씨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돈 벌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으니까 미친 아저씨 같아요. 전쟁을 뭐 돈벌이로만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금요일 미국 시장 좋았지만 월요일 아침에 우리 시장 또 잠시 흔들릴 수도 있죠. 흔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정리해드린 종목들, 지금 정리해드린 종목들과 제가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정리해드렸던 종목들 간에 서로 교집합에 해당되는 종목들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자세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속 주말에 종목들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종목들. 아무튼 요들 종목들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1270조까지 왔잖아요. 뭐 다들 올해 예상하고 있는 실적은 연매출 600조 이상, 영업이익 300조 이상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300조 나오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7조였거든요. 47조에 매출 330조에 47조, 영업이익률 한 11%, 12% 정도 되는데, 올해 매출이 600조 나오고 영업이익이 300조 나오면 시가총액 도대체 얼마를 가야 됩니까? PSR 기준 한 5배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럼 시가총액 3,000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그렇게 레벨업 되게 되면 오늘 보셨던 종목들 시가총액이 어떻습니까? 다들 고만고만 하잖아요. 여기서 시가총액 2배, 3배 올라가더라도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하루 조금 빠져주면, 얘들이 올라가도 2배씩, 3배씩 올라가도 삼성전자 하루 좀 빠지면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은 똔똔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 누가 올랐는데 제가 저 정도 올랐어? 라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가총액 레벨업이 발생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장면들 감안하셔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종목들이 지금 압축한 게 20개예요. 여러분들 20개 다 사면 얼마나 종목이 많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접근하시려면 매매폴더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대응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 매매폴드에 한 달만 하고 나가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조금 계시는데, 다시 또 들어오고 계세요. 나가보니까 안 되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점 참고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제발 좀. 수고하십시오.